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이경제TV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것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시간입니다. 빌 게이츠에게도, 일론 머스크에게도,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하루는 똑같이 24시간 주어집니다. 그런데 왜 누군가는 그 24시간을 써서 수십억 원을 벌어들이고 누군가는 몸이 부서져라 이래도 통장 잔고가 제자리 걸음일까요? 단순히 그들이 더 똑똑해서일까요? 아니면 운이 좋아서일까요? 아니요, 답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상위 1%의 부자들은 절대 자신의 몸으로 돈을 벌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시간 레버리지라는 마법을 부립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아주 깊이 있는 통찰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노동에서 해방시킬 레버리지의 기술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과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성실하게 일해라, 열심히 살아야 성공한다라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부모님도 선생님도 사회도 우리에게 부지런함만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주위를 둘러보세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장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가장 부자인가요? 아침 일찍 거리를 청소하시는 분들, 밤늦게까지 택배를 배달하시는 분들, 식당에서 종일 서 계시는 분들, 이분들이 노력이 부족해서 부자가 되지 못한 걸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은 정직하지만 지극히 선형적입니다. 내가 1시간을 일하면 1시간 분량의 시급을 받습니다. 2배를 벌려면 2배로 일해야죠. 하지만 인간의 체력과 시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잠도 자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합니다. 결국 내 몸을 담보로 하는 수익 구조는 반드시 임계점에 부딪힙니다. 즉, 내 몸뚱아리 하나로 돈을 버는 방식은 가난을 탈출하기에 가장 비효율적인 전략이라는 뜻입니다. 부자들은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가장 먼저 자신의 시간당 단가를 철저하게 계산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계산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한 달 수입을 실제 노동 시간으로 나눴을 때 시간당 2만 원이 나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직접 집안일을 하거나 단순한 행정 업무를 처리하느라 하루 3시간을 씁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직접 해서 돈 6만 원 아꼈다라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부자들은 6만 원을 아낀 게 아니라 그 3시간 동안 300만 원 혹은 3천만 원의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기회비용을 날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시간은 곧 돈이며 돈보다 귀한 유일한 자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계를 어떻게 돌파할까요? 답은 아르키메데스의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충분히 긴 지렛대와 지지대만 준다면 지구도 들어올릴 수 있다. 비즈니스에서 이 지렛대가 바로 타인의 시간과 시스템입니다. 부자들은 무슨 일을 시작할 때마다 본능적으로 질문합니다. 이 일을 내가 직접 해야만 하는가? 이 질문은 결코 게으름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가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내가 10의 능력을 가졌더라도 나 혼자 일하면 결과는 10입니다. 하지만 내가 5의 능력을 가진 사람 10명을 레버리지할 수 있다면 나는 50의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타는 레버리지의 기초입니다. 레버리지에는 세 가지 핵심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정 레버리지입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 혹은 나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세무나 법률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접 세법을 공부해서 세금을 아끼려 한다면 아마 5년은 공부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전문 세무사에게 몇십만 원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단 5분 만에 해결됩니다. 심지어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절세해주죠. 부자들은 이런 전문가의 지식을 사는데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또한 단순한 데이터 입력이나 스케줄 관리, 청소 같은 일들은 프리랜서나 도우미를 활용해 외주화합니다. 그렇게 확보된 시간에 부자들은 더 큰 비즈니스 전략을 짭니다. 두 번째는 기술적 레버리지입니다. 이건 현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바로 AI와 소프트웨어죠.
과거에는 사람을 써야만 했던 일들을 이제는 프로그램 하나가 대신합니다. 챗GPT나 다양한 자동화 툴은 지치지도 않고 휴가도 가지 않으며 밤새도록 우리를 위해 일합니다. 내가 한번 만들어 놓은 온라인 강의, 내가 짠 코딩 프로그램, 내가 쓴 블로그, 글은 내가 자는 동안에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팔려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확장성입니다. 내 노동력은 복제되지 않지만 기술은 무한히 복제됩니다. 부자들은 자기가 직접 움직이는 대신 24시간 일하는 디지털 직원을 뽑는데 집중합니다. 세 번째는 자본 레버리지입니다.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구조죠. 주식, 부동산, 채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핵심은 시간입니다. 자본 레버리지의 진정한 의미는 내 시간을 쓰지 않고도 수익이 발생하게 만드는 모든 시스템을 포함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하루를 파레토 법칙, 즉 8020 법칙에 대입해 봅시다. 이 법칙에 따르면 우리가 얻는 성과의 80%는 우리가 하는 일 중 단 20%에서 나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는 일의 80%는 실제 수입이나 성공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잡무라는 뜻입니다. 부자들은 이 20%의 핵심 업무, 즉 고부가 가치 업무에만 미친 듯이 집착합니다. 핵심 전략 수립, 중요한 파트너와의 협상, 창의적인 아이디어 구상,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의 시간. 이런 것들은 내가 직접 해야 합니다.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반면 반복적인 행정 업무, 기계적인 기술 작업, 단순한 정보 습득 같은 일들은 80%의 저부가 가치 업무입니다. 부자들은 이런 일들을 과감하게 쳐내거나 타인에게 맡깁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연 매출 100억을 올리는 사업가 A씨의 하루는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A씨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열어 이메일이나 카톡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남의 요구에 반응하는 순간 자신의 시간 주도권을 뺏기기 때문입니다. A씨는 가장 맑은 정신일 때 오로지 생각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가 나 없이도 더 잘 돌아갈까?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야 직원들이 더 편하게 일하면서 매출을 올릴까? A씨는 편집자를 고용하고 마케팅 대행사를 쓰고 최신 자동화 툴을 구독하는데 매달 수천만 원을 씁니다. 누군가는 그 돈을 아까워하겠지만 그 덕분에 A씨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상할 시간을 벌고 가족과 한 달 동안 해외여행을 떠나도 매출은 오히려 상승합니다. 이것이 레버리지를 완성한 사람의 삶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이 이 좋은 레버리지를 실천하지 못할까요? 거기에는 세 가지 심리적 장벽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하는 게 제일 속 편해라는 완벽주의입니다. 남에게 일을 맡기면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을까봐 혹은 설명하는 시간이 더 걸릴까봐 직접 해버립니다. 하지만 이건 스스로를 영원한 노동의 감옥에 가두는 행위입니다. 설령 결과물이 내 마음의 70%밖에 차지 않더라도 맡겨야 합니다. 그 70%의 결과물을 기반으로 당신은 남은 시간에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둘째는 비용이 아까워라는 생각입니다. 당장 내 통장에서 나가는 프리랜서 비용 50만 원, 가사 도우미 비용 10만 원은 손 벌벌 떨면서 아까워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가치 있는 10시간, 20시간이 소모되는 것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부자들은 돈을 아껴서 시간을 버는 게 아니라 시간을 사서 더 큰 돈을 멉니다.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셋째는 통제권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 손안에 모든 것이 있어야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쥐고 흔들려는 리더 밑에서는 유능한 사람이 잘할 수 없고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통제권을 나누고 권한을 위임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계별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록하기입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깨어있는 모든 시간을 15분 단위로 기록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보는지, 출근해서 어떤 단순 반복 업무를 하는지 아주 상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분류하기입니다.
기록된 리스트를 보고 수익 창출 업무 유지, 업무, 낭비 업무 세 가지로 나누세요. 세 번째 단계는 삭제하기입니다. 낭비 업무는 오늘부터 그냥 하지 마세요. 의미 없는 단톡방 참여, 영혼 없는 술자리, 쇼폼 콘텐츠 무한 시청. 이것만 끊어도 하루 3시간은 생깁니다. 네 번째 단계는 자동화하기입니다. 엑셀 매크로를 배우든, 챗GPT에게 초안 작성을 시키든, 유료 앱을 사용하든, 내 손을 덜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하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위임하기입니다.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해보세요. 크몽이나 숨고 같은 곳에서 나보다 그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10,000원, 20,000원이라도 주고 일을 맡겨보는 경험을 하세요. 그 경험이 쌓여야 나중에 큰 비즈니스를 위임할 수 있는 근육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시간은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너무나 성실하게 남의 레버리지가 되어주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지렛대가 되지 말고 여러분만의 지렛대를 만드세요.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할 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시간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무언가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열심히 할까? 를 고민하지 마세요. 대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에서 빠질 수 있을까? 를 고민하세요. 그것이 당신을 1%의 부자로 데려다줄 유일한 고속도로입니다. 확보된 시간으로 더 큰 수익을 낼 아이디어를 떠올리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을 한 번 더 맞추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그것이 우리가 부자가 되려는 진짜 이유 아니겠습니까? 진이 경제 TV 구독자 여러분,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강력한 지렛대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바로 적어보세요. 나는 오늘부터 내 시간을 레버리지하겠다 선언해 보세요. 글로 적는 순간 당신의 뇌는 그 목표를 향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레버리지 인생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날카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이 경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